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3일차 독립을 향한 불타오르는 우리 투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멘붕이 온다는 바로 그 무장 독립 투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장 독립 투쟁과 그 다음에 뒤에 의열단위는 다룰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한 3시간, 4시간, 한 4차씩 분량인데 이거를 한 차씩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쪽쪽쪽 뽑아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장 독립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만 10년대, 20년대, 30년대 탁탁탁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출제율이 높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요 뒤에 부분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걸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이전입니다. 즉 1910년대겠죠. 1910년대는 무장 독립투쟁 어떠한 스타일이냐,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기입니다. 준비기. 일단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준비를 하는 상황 속에 일단 국내에서 비밀 교사입니다. 왜? 일제가 엄청나게 탄압을 하니까 대놓고 활동할 수가 없겠죠. 비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시기가 언젠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의군부는 의가 의병입니다. 의병. 즉 의병인데 어려운 그 군대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임병찬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에 최익현 아저씨 대마도로 끌려갔을 때, 을사의병 때 끌려갔을 때 우리 최익현 아저씨 어떻게 그랬죠? 음식 주는 거 하나도 안 먹고 나는 일본이 주는 거 먹지 않겠다, 굶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병찬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거 다 먹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이 독립의군부를 만듭니다. 특히 복벽주의인데 요 복벽 같은 경우는 복이 돌아올 복입니다. 돌아갈 벽, 그 다음에 벽은 임금복입니다. 임금벽, 돌아올 복인데, 즉 다시 임금을 세운다. 나라는 망했지만 다시 독립을 하면 어떻게? 임금을 세우는 이러한 스타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임병찬이 침착하게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돌려줘요. 국권 반환 요구서를 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본 일본 거 어떻게 할까요? 뭐야 얘, 잡아 족치겠죠. 그러면서 독립의군부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송죽계 같은 경우는 여자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10년대구나. 요거만 아시면 되겠고요. 대한강복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고향 대구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된 겁니다. 특히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김자진이죠. 김자진은 이 대한강복기가 해산 후에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북로군용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식 조직을 갖췄었고요. 최종 목표는 공화주의입니다. 즉 10년대에는 뭐다? 아직도 독립을 했을 때는 임금을 세우자라는 그러한 복벽주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공화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대부터는 무조건 공화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10년대구나. 10년대는 요러한 단체들이 있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자, 앞에 있던 건 언제였죠?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국외에는 10년도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남한 대토벌 작전은 어떻게? 일본이 총독이 밀듯이 쓱싹 독립고를 싹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못 버틴 애들 어떡합니까? 위로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다 내 빼자 다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요 지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왜? 떨어지면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방송을 때립니다. 우리 조선 인민들이 아니죠. 조선 우리 도망온 사람들 다 함께 모입시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이기 시작을 하겠죠. 맞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이씨 오형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유명한 사람, 이시형이죠. 이런 형제들이 어떻게? 부자들이 쉽게 말하면 명동에 조선에 있던 땅을 그 당시 우리 현재 금액으로 한 9천억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을 다 팔고 독립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땅 나눠줄 테니까 다 모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다 모이겠죠. 맞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좀 이따 설명할 경학사나 부민단 이러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단체를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독립운동하려면 어떻게? 운동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 길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학교를 만듭니다. 맞죠? 거기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요? 우리는 독립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독립하기야 그런 것들을 정신을 고치시겠죠. 맞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뭐가 된다?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게 되는데요. 요 지역을 뭐다? 북쪽에 있잖아요. 맞죠? 북간도. 특히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서간도라고 합니다. 서간도. 선생님 책을 보시게 되면은 네, 선생님 뭐 프린터도 뭐 돼 있지만 이쪽에는 이제 서간도 이렇게 북간도인데 그러면 요 지역에 이 지역에는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됩니다. 뭐만 알면 되냐? 그냥 이게 10년대에 있었던 단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각 지역의 위치별로 여기 연해주 지역에는 이러한 단체가 있었고 북간도에는 이러한 단체가 있었고 서간도에는 이러한 단체가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간도겠죠? 북쪽에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부대 이름이 뭐다? 북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서간도네요. 여기는 뭘까요? 소로군정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학사 부민단 있는데 경학사 같은 경우는 부민단이 경학사가 재정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바뀝니다. 부민단으로. 부여의 유민들이 흥한다 이라는 의미죠. 부민단은. 그러면서 이러한 단체들이 뭘 만든다? 바로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가 뭐다? 신흥무관학교죠.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중에 여기서 한 200명이 배출되는데 이 학생들이 다 뭐가 된다? 다 독립군 부대의 핵심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요때 배출된 사람들이 뭐 김자님도 있고 쭉 배출이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러한 단체들이 만든 군대가 뭐다?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만든 부대가 소로군정서 되겠습니다. 요러한 흐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북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북간도에는 중강단 단체, 요 단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중강단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단체죠.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학교에서 또 뭘 만들까요? 학교를 만들겠죠. 서전서숙, 그 다음에 명동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 학교에서 또 배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이 되겠죠. 군대 이름 뭐다? 북간도 했으니까 북로군정서구나. 요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간도 쪽에 있으니까 뭐 서로군정서, 시읒 돼서 서로군정서, 뭐 신흥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쪽이죠. 이 연해주 쪽에서는 성명회와 건어회가 있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성명회에서 건어회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다? 이상설이죠. 이상설 아저씨가 요걸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합쳐서 이제 군대적인 성격까지 해서 만드는 게 뭐다? 대한강복군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다? 이제 대한국민의회 되겠습니다.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개념이죠. 송병일을 대통령으로 줬었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우리 예전 앞타임에 배웠었죠. 이것이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세 개 합칠 때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북간도 쪽의 지역, 주요 지역과 연해주 지역, 이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요. 이거는 앞에 생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보면 밀산부 한흥동, 한인들이 흥하리라. 요거는 조금 있다. 서일 총재 때 다시 결국에 모이는 요건 다시 뒤에 설명할 거고요.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량단, 김규식을 어디로? 파리 광해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한테 우리 억울하다, 독립 좀 해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걸 보내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언제? 임시정부 때 배웠었죠. 그 다음에 미주의 대한인국민회입니다. 선생님 이거랑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다? 대한인이죠.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한인이라 그랬잖아요. 미주 한인 그러지 않습니까? 즉 미국에 딴 나라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옛날에 하와이로 다 끌려갑니다. 왜? 돈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끌려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승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박용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치만 하와이에 있었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요 시기에 있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디테일하게 서전서숙이 뭐 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전서숙은 어디? 북간도 지역에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남만주 쪽에 있었구나. 서간도 쪽에 있었구나. 요렇게만 아시면, 위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년대가 종료가 되고요. 이제 20년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10년대는 어떻게 했었죠? 준비를 했었습니다. 맞죠? 준비를 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제 싸우자. 그 다음에 앞에 싸우는 거 기껏 해봐야 선생님 프린터가 아니고 책을 읽어보게 되면 10년대 설명할 때 우측에 보면 게릴라전 쪽으로 해서 뭐 천마산대, 뭐 구월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릴라입니다. 게릴라. 쉽게 말하면 몇십 명 그냥 모여서 싸우는 건데 이제 20년대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요 20년대에는 어떻게 나오냐? 순서 흐름입니다. 리듬 타듯이 흐름을 타면 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직후입니다. 3.1운동 때 일본이 어떻게 했죠? 제대로 당황했잖아요. 맞죠? 막 때리다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거 때려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 문화 통치로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바짝 긴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만주나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조금씩 깔짝깔짝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일본을 공격하고 도망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떡할까요?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 안 되겠다. 작사를 내야 되겠다. 뿌리채로 뽑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들어가는 데가 어디다? 첫 번째가 바로 요 봉오동 전투 되겠습니다. 이 봉오동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봉오도를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죠? 봉오동 전투에는 홍범도 장군 되겠죠. 홍범도 장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뭐 대한 독립군이고 또 여기 부대 또 뭐가 있을까요? 북한도 지역에 있으니까 뭐 북로군정수도 있었겠고요. 어쨌든 여기 있던 독립군들이 대한 독립군만 쌓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러 군데가 모여서 봉오동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 당시 일본군 아시아 최강을 생각했는데 깨진 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공격하러 갔더니 우리가 졌네? 야, 이젠 진짜 작사를 내자. 아예 진짜 뿌리채로 뽑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역은 누구 땅이다? 중국 땅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땅인데 중국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왜? 내 땅이 아니니까 내 군대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허락을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역사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드는 게 요 지역 쪽에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는 누구? 마적당.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인데 혹시 놈놈놈 아시나요? 이병헌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송강호 나왔던 드라마인데 흥행했었죠. 거기 보시면 말 타고 막 따닥따닥따닥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마적당입니다. 그 애들 총 빵빵빵 쏘는 애들이. 걔들이 일본 애들이 부릅니다. 야, 마적당 니들 와서 여기 요 지역에 있는 우리 일본 애들도 공격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국 애들도 공격을 좀 하고 해라. 조선 애들도 공격을 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니들이 조선이 좀 해라. 돈 줄게. 그 마적당들 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말을 하면서 총을 빠바바방 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중국인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나는 조선인. 어설픈 한국말로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이 이거를 명분으로 이제 야, 우리 일본인들 피해 입었다.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 조선을 죽이러 가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빌미로 어떻게 하냐? 3군에서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즉 용산에 있던 일본 군대를 싹 다 올립니다. 싹 올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독립군들 깜짝 놀라겠죠. 다 이렇게 3면으로 온다고? 야, 우리 이렇게 따라 떨어져서 하면 안 되겠다. 다 모이자 해서 모이는 게 어디다? 바로 쭉 모이는 데가 여기 청상리 지역 되겠습니다. 청상리 지역 여기죠. 요 지역으로 다 모든 부대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독립군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잘 아다시피 흔히 그 뭐라 그럽니까? 청상리 대첩이라 그러죠. 일단 위치까지는 여기를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죠. 봉오도는 봉오도 정권이 이렇게 승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청산리 훈춘 사건 조작을 해서 만주에 투입을 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때 주도했던 군대는 누구다? 북로 군정서군의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서, 물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홍문도 다 같이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일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6일 동안 10번을 싸우면서 대승을 거둡니다. 즉 일본 애들이 1200명 왔는데 이 숫자, 즉 우리 독립군 숫자랑 비슷합니다. 즉 1인당 한 명씩 죽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엄청난 전가를 거뒀는데, 그러면 일본군이 왜 이렇게 작살이 났나요? 왜 이렇게 깨졌나요? 당시 여기 지역에 살던 주민들 다 우리 조선군입니다.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 일본 군인들 지나갑니다. 다 뭐 농사하다가 다 보겠죠. 저기 있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독립군들 막 길 가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 거 나눠줍니다. 식량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군은 어딜 가든 다 위치 파악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 요 지형을 100% 이용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우리 유민들이 어떻게? 다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군은 어떻게 할까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젠장. 이렇게 착심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깨졌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독립군이고 뭐고. 그래. 문제는 여기 있던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문제구나. 아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떻게 배출된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는구나. 즉 근본 원거지인 이 본거지, 즉 한국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간도 참변 되겠습니다. 패배 이후, 즉 한 몇 개월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즉 물론 독립군만 잡아 죽인다죠. 독립군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손을 펴보라 그럽니다. 손을 딱 폈습니다. 굳은 살이 있네? 그러면 농민입니다. 굳은 살이 없네? 독립군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 독립군들은 지식인층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원래는 공부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굳은 살이 없죠. 농부 같은 경우는 한평생 농사만 짓다 보니까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어쨌든 다 죽였는데 결국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도 쪽에 있던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 넷빼! 도망가자!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 어디다? 바로 밀산부에, 여기에 지금 안 쓰잖아요. 아까 앞에 10년대 썼는데 바로 한흥동이라는 곳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뭐다? 한인이 흥하는 동네다. 여기로 다 모입니다. 대장이 누구다? 서일이죠. 서일이 모이는데 쉽게 말하면 한 30몇 개의 독립군 단체들이 다 모입니다. 한 곳에. 왜? 일단 위기가 닥쳤으니까 모여서 우리 딴 데로 어디를 가든지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이는데 이때 그래서 대한 독립군들이 다 모이는데 이거를 모이니까 어떡할까요?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대한 독립 군단이라고도 합니다. 대한 독립 군단인데 어쨌든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 다시 만주로 내려가냐 위로 소련 쪽으로 올라가냐 고민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련에서 야 니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쪽으로 와라. 아 그래? 알았다. 올라갑니다. 그래 바로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참변은 그때 일어나는 건데 그때 갔지만 뭐다? 이 적색군 즉 소련군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일본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일본이 야 니들 독립군 편들어주면 너 나한테 혼난다?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게만 어떻게 보면 일본과 등을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독립군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36개 단체가 독립군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또. 그리고 어떻게? 각 독립군마다 약간 색깔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의견이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소련이 그 중에 한 파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파 보고 야 니들 무장해제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다? 무장해제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하지 않은 부대를 어떻게?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다? 자유시 참변이겠죠.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이 미스의 협정은 요 내려온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렇게 독립군이 쭉쭉 내려오면서 참정신 순서를 갑니다. 순서 쉽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인데 어떻게? 참정신 요런 순서입니다. 참정신 요런 순서인데 시민부 위치를 보십시오. 자유시가 어디 있었냐면 원래 자유시 위치는 여기 소련이 위쪽입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어디로 내려오기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자료 속속에 보게 되면 제가 화살표로 그린 그림을 넣어놨었죠. 보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온 게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군이 자유시에서 피해를 입은 독립군이 가장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다?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참정신 신민부 같은 경우는 이때 자유시에서 피해를 입은 독립군이 주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정신 참의부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깝나요? 이쪽 밑에 있었던 어디? 쌍하에 있었던 임시정부와 위치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세 개는 정부입니다. 정부. 민정기구, 민정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뭐까지 한다? 군정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있던 100만 동포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둡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죠. 이게 확립되는 게 언제다? 1923년도쯤 됩니다. 23년에서 25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이걸 본 일본 또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안 되겠네. 여기를 어떻게? 싹 다 쓸어버렸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를 만들었네? 요것들 봐라. 그렇지만 문제는 뭐다? 여기는 누구 땅? 중국 땅이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뭘 한다? 아까 앞에 썼던 미스야 협정을 맺습니다. 미스야는 일본 사람인데요. 미스라는 사람이 당시 중국의 군벌 짱쩌린이라는 사람과 딜을 합니다.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여기 독립군들 한 명 잡아올 때마다 우리가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좀 잡아와라. 중국 애들 당시 군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자치기구입니다. 즉 중국이 당시에 막 여러 개 군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딜을 한 거죠. 요 지역에 있는 가장 힘센 뭐 신라시로 치면 호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다 잡아줄게. 그러면서 잡기 시작을 합니다. 플러스 뭐다? 국 외에는 요 미스의 협정.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국 내에는 뭐다? 치안유지법. 1900 둘 다 언제? 1925년도입니다. 이때 이걸 통하니까 어떡할까 독립군들. 야 이거 진짜 억지로 내려서 겨우 합쳤더니 어떻게?
정부를 만들고 이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일본이 탄압을 하네.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합쳐보자. 우리 한번 합쳐보자. 지금 삼참 정신 세 개가 떨어져서 각자 활동하니까 힘이 안 뭉쳐진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합쳐보자 라면서 하면서 뭐다? 그게 나오는 게 삼부 통합운동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간도 지역에는 혁신의회 앞으로 보면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합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무가 또 어떻게? 요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1928년, 29년도쯤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당을 만들게 됩니다. 요건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족총연합회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김자진 장군이 원래 혁신의회에서 또 계승을 해서 한족총연합회를 만들었다가 암살당합니다. 총에 맞고 죽게 되는데요. 김자진이 죽게 되면서 사실상 이게 다시 또 뭐로 바뀐다? 한국 독립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8년, 29년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다? 20년대 독립투쟁의 흐름을 봤습니다. 맞죠? 쭉 흐름을 봤는데 여기는 뭐다? 흐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40년대를 가겠습니다. 30년대, 40년대 트렌드는 뭐냐면 한중연합협정입니다. 한중연합협정. 중국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왜 이런 흐름이냐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었죠. 만주사변, 만주국, 뭐 상하이사변 쭉쭉쭉 해서 나중에 중일전쟁 가기 전까지 즉 만주를 어떻게 해버리면 결국 일본이 먹어버리잖아요. 맞죠? 먹으면서 만주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뭘까요? 우리 예전에 여기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 막 했을 때 중국 애들도 우리 막 괴롭히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죠. 그 여러분 아시십니까? 뭐 선생님 또 어릴 때 팔 기부스나 다리 깁스를 해봤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기부스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거는 안 해본 사람 그 사람 고통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목발 짚고 그거 뭐 그래 불편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해보니까 미쳐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고통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겪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남일이었습니다. 조선 애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네. 맨날 총소리 들리고 좀 가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명동에 일본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거 보기 좋습니까? 물론 관광 돈을 쓰러 왔지만 일본 사람 넘으니까 이게 한국이야 일본이야 헷갈리지 않아. 그것처럼 이게 만주가 이게 조선 땅이야 이게 누구 땅이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다가 어떻게 일본이 여기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다? 감히 한국 우리 합치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한중연합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아까 뭐가 있었죠? 참정신이었다가 합치자 그러죠. 맞죠? 미스야 협정이랑 치안유지법 때문에 합치자 힘을 모으자. 그러면서 요 지역에는 뭐다? 혁신의회가 들어오는데 요 혁신의회를 계승한 게 뭐다? 한국 독립당과 그 밑에 예하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쪽에는 언제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혁신의회가 들어온다 그랬죠. 맞죠? 이쪽에는 이쪽에는 바로 국민부입니다. 맞죠? 국민부였고 이쪽에는 뭐다? 혁신의회였죠. 맞죠? 혁신의회가 뭐다? 한국 독립당으로 계승되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으로 계승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전투 위치까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두 개를 비교해서 크로스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즉 여러분들이 제일 멘붕이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둘 중에 그럼 어떻게?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청천, 그 다음에 양세봉이 총사령관 역할을 했는데 이거까지 아셔야 되는데 굳이 외운다면 국조입니다. 국조. 우리나라의 조상은 영흥아. 두 개만 아셔야 됩니다. 영흥아. 영릉가 전투라 흥경성 전투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영흥아. 우리 국조. 나라의 조상은 누구다? 영흥아.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치졸한 암기법입니다. 머릿속에 맴돌 겁니다. 영흥아. 맞죠? 이렇게 외우시거나 이쪽은 혁신의회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군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이 어떻게 되나요? 조선혁명당 안에 뭐가 있다? 조선혁명군이 있는 겁니다. 1+1 패키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 조선이나 혁명, 조선이라는 단어, 혁명이라는 단어 누가 좋아합니까? 북한이 지금 또 쓰잖아요. 맞죠? 우리 혁명해야 된다. 이거 누구다?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 이거 누가 쓰나요? 민족주의 계열이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다? 우파적 성향이 강하고 이쪽은 또 좌익적 성향이 강합니다. 어쨌든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오냐? 히읗 앞에 히읗 흥흥 그 다음에 또 쌍성보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시면 쌍성보랑 뭐 사도하자 전투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한중연합작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다? 중국이랑 연합을 한다는 거겠죠. 맞죠? 연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쌍성보 전투에서 같이 했던 거는 누구다? 호로군입니다. 중국의 호로군인데 이건 어떻게 오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호로 우리 욕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호로? 얘라 이런 호레 자식 이런 호로 자식 이게 뭡니까? 뭐 애비 없이 막 자란 애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샹 맞죠? 에라이 너 이런 호로 자식 에라이 샹 아, 네, 참 치졸한 암기법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에라이 이런 이런 호로 너 이런 호로 자식 하는 순간 뭐다? 뭐라고 에라이 샹 쌍성보 맞죠?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중국 의영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여기 이 30년대 요 초기에는 중국과 한중연합작전이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단체에 어떠한 전투가 있었고 누구와 힘을 합쳤고 여기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제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모르면 어떻게? 그냥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은 문제 틀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을 해서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다가 일본이 어떻게 하나요? 만주사변. 그 다음에 만주국 올라오죠. 만주를 아예 여기 있습니다. 만주국 전부를 수립해서 보시면 만주국 영토 보십시오. 이게 아예 뭐다? 이제 일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니까 어떡할까요? 많이 힘이 버겁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특히 한국 독립당 이 지청장 같은 경우는 이 싸우는 법을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치면 전선이라 그러죠. 전쟁 전선이 너무 큽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김구가 전화가 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야 청천아 지청천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면 중국과 연합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이겼죠 전쟁에. 전쟁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노획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분배를 놓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청정부대 들어가 버립니다. 중국으로 가자! 관내로 도망갑니다. 만리장성을 넘어서 건너 들어가 버립니다. 왜? 여기서는 활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국민부 같은 경우는 양세봉 아저씨 좀 불쌍한데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부하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봤듯이 중국과의 그런 일본의 엄청난 탄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중국과 연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미묘한 트러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기 있으면 물론 대규모로 1대1로 붙을 수가 있냐? 일본은 전차 끌고 탱크 끌고 기관차 끌고 막 쭉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숨어서 총만 따다다닥 쏘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즉 물론 싸울 땐 싸우겠지만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가 생기겠죠. 이 스파이는 어떻게? 독립군에게 아주 치명적이겠죠. 쉽게 말하면 양세봉 암살당한 것도 어떻게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특히 조선이 혁명당과 혁명군 같은 경우는 양세봉이 죽으면서 사실상 거의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독립군들이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겠죠.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 여기서 계속 싸우냐? 두 번째 어떻게? 튀자! 내 빼자! 중국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떨까요? 다 일로 도망가겠죠. 맞죠? 중국 들어가거나 여기 남아서 활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김일성 아저씨입니다. 네,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책에는 일단 엮여 넣었는데 이건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도망가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만보산 사건, 만주사변, 뭐 만주국 이거는 그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맞죠? 설명했었고 책에 또 설명이 됐기 때문에 막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0년대, 40년대입니다. 30년대, 40년대인데 이제 넘어간데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조선혁명궁의 총사는 양세봉 여기 있죠? 명령과 영응아 맞죠? 우리의 국조는 누구다? 영응이다. 영응아. 그 다음에 중국의 의영군과 연합을 했었고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원래 뭐가 있었던 자리다? 혁신의회 히읗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 중국의 히읗 누구랑? 호로 에라 이런 호로 자식 뭐라고? 에이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 맞죠? 이런 전투가 있었다. 결국 왜 셋했는지는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년대 후반입니다. 도망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바로 김일성과 관련된 겁니다. 만주에 남거나 아니면 어떻게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는데 바로 난징에서 누가?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누구냐? 난징에서 우리 원봉이 아저씨,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의열단을 만들었던 원봉이 아저씨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합치자. 난징에서 모여라. 다 모여라. 추추추 모입니다. 그러면서 5개 단체가 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민족이라는 단어. 와, 민족이라는 단어 누가 좋아한다 그랬죠? 우파 세력, 맞죠? 우.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단어는 누가 좋아한다? 좌. 즉 좌우 확잡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시면 좌우 합작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군대를 만듭니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죠. 조선이라는 단어는 누가 좋아한다? 좌가 좋아하고요. 의용이라는 단어도 누가 좋아한다? 좌가 좋아합니다. 즉 좌자. 즉 여기는 뭐다? 처음에 만들 때는 좌우가 하나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보시면 군대부터 뭡니까? 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파 세력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나 안 해. 나 싫어. 니랑 코드 안 맞아. 싫어. 나가면서 누구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지청천이랑 그 다음에 조소왕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죠? 우리 앞 수업 시간 배웠잖아요. 임시정부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좌익만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난징에서 내려갑니다. 왜? 여러분들 일본이 만주를 공격하죠? 그 다음에 어딜 갑니까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가잖아요. 중일전쟁 터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난징에서 활동 못하겠죠. 또 어떡할까요? 야! 튀어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원봉이 아저씨가 전화를 합니다. 김구 아저씨한테. 김구 와서 우리 같이 하나 더 되자. 그러면서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여기까지 난징까지 옵니다. 와서 보니까 김구가 야 이건 아니잖아. 나는 임시정부가 핵심이 되고 끌어안는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새로 만들었네? 나 안 해. 나는 나의 당도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면서 김구 아저씨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쭉쭉쭉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어디로 간다? 충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고 중국의 국민당과 같이 일본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양쯔강 중화로서 막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왜?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냐? 중국 애들이 일본을 끌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걔들 붙잡아놓고 통역하는 겁니다. 번역하고. 왜? 우리나라는 일본말을 잘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기껏 해봐야 뭐다? 밖에서 하는 일 나가봐야 쉽게 말하면 전단지 붙이는 겁니다. 일본 애들 나빠요. 막 도시에 그냥 중소도시에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애가 어떻게 할까요? 속 터집니다. 나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야 이건 뭐냐? 우리는 싸우고 싶다.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정신 줄 놔버리면 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 여기서 안 해. 그러면서 위쪽으로 북상합니다. 북상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예난 지역에 또 공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덩그러니 남아있는 김원봉 아저씨 어떻게 할까요? 남아서 혼자 나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1942년도에 어디? 한국 강복군, 즉 임시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임시정부 때 배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었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민족혁명당도 그렇고 이 조선의원들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러한 상황 속에 만주 지역에 누구 혼자? 우리 일성이 아저씨 혼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성이 아저씨가 대표적인 전투가 딱 하나 있죠. 요 보천포 전투입니다. 요거는 뭐 시험 안 나는데 그냥 가볍게 훑고 가겠습니다. 이때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인 방송을 때립니다. 자랑스럽게. 와, 우리 일성이가 이때 보천포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지금으로 치면 조그만 동네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로 가서 거기 있는 경찰관 죽입니다. 일본 경찰관. 그 다음에 파출소 불 지릅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곧 우리는 독립이 될 거다. 그러면서 휙 도망갑니다. 근데 요 지역 자체에서 이미 활동하는 부대가 없습니다. 거의 다 왜? 중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서특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엔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북한에서는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이 이 내용만 보충보충도 책 한 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역사책에는 우리 책에는 한 줄이죠. 한 줄.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서 40년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씨, 중국 국민들이랑 같이 싸우는데 우리한테는 제대로 싸울 기회를 안 준다. 미쳐버리겠다. 우리는 싸우고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또 책을 보게 되면 옆에 조선의용대 이동경로라 그래서 위치가 보일 겁니다. 즉 예난으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누가? 조선 독립동맹을 만든 김두봉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용군에 합류하면서 또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또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예난 지역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난파가 됩니다. 얘들이 독립이 되면 광복이 되면 얘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한다? 북한으로 다 들어갑니다. 즉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서서 우리 남한을 공격했던 애들이 바로 얘들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얘들 꼴랑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3,000명이었다가 한 6년, 한 8년 지나면은 3만에서 5만까지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얘들은 뭐다? 한 7년 동안 전쟁만 합니다. 전쟁 귀신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나중에 김일성이 함께 이제 한국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부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은 앞에서 그 임시정부 때 그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장독립투쟁은 정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급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중국 레벨에서는 이렇게 순서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0년대는 뭐다? 이 시기에는 요 지역에는 요런 게 있었구나. 요거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독립, 그 의군부나 이런 것들은 뭐다? 디테일하게 몰라도 이게 10년대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는 아까 말했던 순서 흐름. 쭉쭉 갔던 그 흐름. 맞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참정신이 되는 그 흐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쳤는 흐름과 그 다음에 30년대부터 뭐다? 중국과 연합작전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40년대는 또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입니다. 예, 갈 길이 멉니다. 아주 지금 힘이 드는데요. 자, 의열단 같은 경우는 우리 김홍봉 아저씨가 만든 겁니다. 의료계 열렬히 투쟁하는 단체다. 그래서 만드는데요. 1919년 만주에서 만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인애국단과 비슷하다 그랬죠. 한인애국단이 언제였죠? 우리 임시정부 침체되는 걸 살리기 위해서 김구 아저씨가 만든 거였는데, 맞죠? 이거 같은 이 한인애국단이 쉽게 말하면 의열단을 벤치마킹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 김홍봉 아저씨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쉽게 말하면 이 시대 때 형상금 1입니다. 2등이 김구입니다. 대단한 아저씨인데, 자, 이 김홍봉 아저씨가 쉽게 말하면 테러 단체를 만듭니다. 테러 단체를 만드는 이게 뭐냐면 근거지가 없습니다. 즉 본거지는 만주 길림인데 활동은 막 국내 들어가서 막 하는 겁니다. 즉 정치 없이 떠돌면서 비밀 결사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폭탄을 막 던집니다. 들어와서 이야 막 던지는데 어떻게? 이게 의열단이 한 건지 모르는 정도입니다. 일본이 한 2년 지나서 그거 의열단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의열단 얘기만 들으면 바들바들 뜹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특히 어떤 시로 들어오냐면 나석주 아저씨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은 변장을 합니다. 딱 중국 인천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폭탄을 빵 던집니다. 폭탄이 안 터집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을지로,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을지로를 돌면서 그냥 총 빵빵빵 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민중들이 같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했던 모습들이 다 어떻게 한다? 쉽게 말하면 관리들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건물들을 부수는 건데요. 이걸 가리켜서 일본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내려까야 되겠죠. 까는 조건이 뭐다? 얘들은 테러 단체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언론 이런 보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이 의열단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총쏘 이런 폭탄을 테러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도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죠. 이 당시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빈라덴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활동하는데요. 특히 무정부주의, 우리는 쉽게 말하면 본거지가 없다. 모든 제도나 그 다음에 뭐 억압을 받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냐면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임시정부 때 침체되면서 어떻게 할까요? 국민대표회의를
열잖아요. 그때 이 의열단도 참여를 합니다. 그때 참여를 하러 가면서 누구를? 바로 신채호 아저씨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신채호 아저씨 우리 의열단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강령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썼는 게 뭐다?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의 모습을 보여준대. 이걸 바탕으로 활동했던 게 뭐였죠? 이거였죠. 맞죠?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죽였습니다. 죽이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부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딴 사람이 또 옵니다. 또 죽였습니다. 딴 사람이 또 옵니다. 그렇지만 다치는 사람 누구다? 결국 우리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의회단이 엄청난 피해를 했고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봉이 아직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테러해갖고 이건 효과가 없는데? 우리 안 되겠다. 같이 이제 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의열단이 노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다? 군사 조직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본거지도 만들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로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교육시키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또 뭘 만든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또 어떻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되는 게 뭐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민족혁명당입니다. 그게.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아까 누가 중심이 됐다 그랬죠? 의열단이 중심입니다. 의열단, 원봉이 아니라 딱 중심이 돼서 야 모여라! 난징에서 다 모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열단에서 어떻게 그 민족혁명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험 선생님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빼셨어요? 요 의열단만 따로 묻습니다.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어디와? 한인애국단과 함께. 한인애국단은 이름을 서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활동했던 사람 이름. 맞죠? 한인애국단만 알아라. 우리 봉봉두오. 맞죠?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 뭐 던졌다 그러면 여기는 다 의열단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때 또 일제감정기 때 또 어떠한 운동을 있었냐? 청년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뭐 따로 여기는 뭐 빨간색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싶어서 였고요. 그 다음에 국어영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왜? 우리나라 말이니까. 왜? 일본이 못 쓰게 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1900 앞에 일제감정기 전에는 누구였죠? 주시경 선생님이 쓰던 국문연구소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국문에서 조선어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일제감정기 때는 우리 국어가 뭐죠? 일본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선어 연구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활동이 가장 일제시대 때 활발했던 문화운동입니다. 네, 문화투쟁운동인데 왜? 한국어 제일 일단 우리나라 말을 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뭐 한글날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압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치안유지법 있죠. 중간에 20원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이 되면서 어떻게? 또 이름만 바꿉니다. 조선어학회로 바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사전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치사하게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즉 한 3분의 1만 만들고 그 다음에 초판 발행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어떻게? 일제 탄압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해방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치사하게 내면 요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0년대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지정만 해가 이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말부터 일단 통일을 시키자. 그러면서 어떻게? 어학기 때는 맞춤법 통일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년운동입니다. 요 포스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딱 봐도 어린이날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맞죠? 저는 아직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어린이날을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게 설레죠. 맞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 같은 경우는 왜? 당시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최후 보루죠. 맞잖아요. 얘들이 커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최후 보루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당시에 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어린이도 인격체로 존중해주자. 특히 종교단체, 천도교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방정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좀 존경해주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존경 좀 해주자. 인격체로 대우해주자. 이런 걸 취지를 가져서 이제 소년운동, 어린이날이 시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형평운동입니다. 이거도 자주 출제됩니다. 포스터가. 보시면 형평 써져 있죠. 즉 형평은 뭐냐면 수평, 즉 평등한 겁니다. 즉 우리 가보개혁 때 딱 하나만 알면 되죠. 뭐? 제일 중요한 거. 신분이 드디어
선생님과 여러분이 드디어 어떻게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도 제약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폐지됐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100점이면 100점의 자식은 점을 찍습니다. 색깔 다른 색으로 점을 찍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백정들이 이제 지위 양상 운동을 펼칩니다. 진주에서 조선 현평사를 조직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백정도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러한 구호 아래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 백정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차별받는 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누가 주도했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대체로 사회주의 계열이라 그랬죠. 앞에서도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20년대, 30년대 트렌드가 바뀝니다. 일단 소작권. 20년대는 일본 애들이 너무 많이 세금을 가져가니까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30년 되니까 이제 농민들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아니 일본은 일본이고 왜 이래 된 거야? 이거는 세금을 적게 지주들로부터 돈을 적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요꼬라지가 된 게 결국에 누구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 통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30년대는 어떻게 된다? 반일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죠. 먹고 살기 빠듯하다 했다가 어떻게 30년대로 가게 되면 이제 항일 민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토지를 농민에게로 하면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운동 이런 거 막 거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사회주의 때 사회주의 운용으로 또 대두가 되는데요. 이 노동자들 20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좀 올려달라.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랬다가 또 30년대 어떻게 된다? 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이래 됐지? 이게 돈 월급이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뭐다? 일제 식민 통치 때문이구나. 이거 채로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30년대는 뭐다? 똑같습니다. 항일 민족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30년 대표적인 게 언제죠? 신간의 해소 이후죠. 그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또 파업이 뭐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다. 요게 있으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노동운동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활동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었죠. 우리 민족주의 계열들 두 가지 한다 그랬죠. 첫 20년대 뭐 한다 그랬죠? 물산 장려 운동. 그 다음에 이거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실패하면서 어떻게 된다? 우울해진다 그랬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민족주의가 친일파 쪽, 맞죠? 타협적 민족주의, 맞죠?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결국엔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랬죠. 왜? 아니 대학교 지금도 대학교 가기 힘든데 이 당시에 먹고 살기 바쁜데 대학교 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대학교 만든다고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일단 모금함동 지지부진 돈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일본에서는 저러면 안 되겠네. 야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줄게. 야 니들 여기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여기로 간다 그랬죠. 여기 가서 어떻게 된다? 세련된 친일파가 돼서 나온다 그랬죠. 여기 가서 공부하면은 맞죠? 그런 모습으로 간다. 요거도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입니다. 요거는 언제? 1900 거의 2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대인데 말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또 뭐다?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신간의 때 합쳤다가 어떻게? 흩어지죠. 흩어지면 사회주의 계열은 뭐다? 그 노동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주도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은 뭐다? 이 교육활동을 주도합니다. 문맹퇴치운동.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분화물운동, 그 다음에 아는 것임 배워야, 해워야가 아니고 배워야 한다죠. 배워야 한다인데 이 포스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냐면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계몽을 하려고 보니까 글을 모릅니다. 어떻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던 지방 도시에 있던 이러한 학생들이 방학 때는 농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언론 이런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사의 지원을 힘입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들게 왔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기출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양세봉 지휘 아래 한국 독립군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조선의원군 한국 독립군 쌍성보 이거 누가 그랬죠? 중국의 누구? 에라이 샹. 왜 샹이 나온다 그랬죠?
호로자식이라고 놀리니까. 맞죠? 호로군입니다. 아, 틀렸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직할부대. 이거 뭐였죠? 참정신. 참의부가 샹하이와 가깝네요. 맞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일전선에 배치되어. 이거는 다 신흥, 어디죠? 다가? 예, 북로국영사 여기가 아니고 언제였죠? 이쪽에 민족혁명당에 있었던 누구? 조선의용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의열단 단원들이 입학해서 이거 황포군관학교죠. 틀렸습니다. 신흥문관이 언제였죠? 1910년도 준비할 때 학교. 맞죠? 그 다음에 답은 5번이죠. 한국강북권. 요거는 임시정부 때 한번 했던 내용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 신민의 전폭적 지원. 신민의힘이 망하고 없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예 뿌리채로 뽑아야 되겠다. 얘들 거주 자체를 아예 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간도 참변이고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은 언제죠? 그렇게 간도를 쓸어버리니까 도망가자! 밀산부 한운동에서 모였다가 어떻게? 자유시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이거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머지 답은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정리만, 시기만 구분하시면은 뭐 특별히 뭐 틀리진 않으실 거고요. 요렇게만 하시면은 이제 일제시대는 얼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